자, 딱 시험에 관계된 얘기만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 거니까요. 중요한 핵심만 좀 잘 알고 넘어갑시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게 느끼는 단원이기도 하지만 또 생명과학 싫어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단원이기도 해. 특히 유전 쪽. 고등학교에서 니네가 생명과학을 전공을 한다면 킬러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유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 다 모아놓고 유전 특강 이런 걸 많이 열기도 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쉽다. 자, 10페이지에 자, 01단원 세포분열 첫 번째 A, 세포분열이 필요한 까닭. 자, 1번 세포분열이 나옵니다. 10페이지 1번 세포는 뭔지 알겠고 분열도 뭔지는 알겠지. 분열은 나눠지는 거야. 세포는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의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가장 작은 조각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그 세포도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먹고 싸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물 세포잖아. 핵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이 떠다니죠.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럼 얘도 똑같이 사람 똑같이 산소와 포도당 양분을 받아들이고 먹고 쌉니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모아서 똥과 오줌, 똥이 아니고 오줌과 이산화탄소 내뱉는 숨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처럼 먹고 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서 우리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거죠. 종이에 비었어요, 방금. 보시면요. 자, 이런 세포가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 한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 있어. 이거는 굉장히 작고 세포가 굉장히 작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조개 단위로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꼴랑 세포 하나였단 말이야. 그 세포 하나가 60조개, 100조개까지 만들어지려면 수없이 분열 늘어나고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가 10개 되고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거친 거야. 그럼 세포 분열이 무엇이냐? 옆에 봅시다. 이거 봅시다.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포 분열은 잠깐만요. 뒤에 책이 나오나? 뒤에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정리 안 할게요. 자,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라는 말이 일어납니다. 생장. 어려운 말이죠? 근데 쉽게 그냥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 내가 아주 옛날에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꼴랑 세포 하나였단 말이야. 그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가 계속 자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어떤 자라는 과정이 세포 분열의 과정이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번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이걸 왜? 자, 옆에 읽어볼게요.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져 물질기관의 분리함으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결국 분열해서 구조를 이긴다는데 분리가 아니라 유리한 걸 책에 써 있으니까 씁시다. 밑줄을 칩시다. 세포가 클수록 첫 번째 밑줄 쳐.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 물질교환의 분리까지 밑줄 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책에는 분리한 쪽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쓴 건데, 자,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세포가 작아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져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포 분열을 하는 거다라고 써 있는 책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편해요. 자, 이건 불리하다고 써 있는 거야. 다시 선생님이 이걸 유리하게 바꿔볼게. 세포 분열을 왜 합니까? 똑같은 말이야.
세포가 큰 게 아니라 작을수록 좋아.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져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유리한 측면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써도 똑같은데요. 보면 알겠지만 정반대 얘기야, 그냥. 자, 오늘 책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뮤지는 여기다 썼습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인지 잠깐 볼게. 실험이 나와 있는데 실험은 됐고요. 실험 되는 게 아니라 실험을 바라볼 거야. 뒷페이지에 실험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칠판에 설명할 테니까 칠판만 봐.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했고 이 세포가 먹고 싸고를 한다 그랬어. 그러면 세포가 먹고 싸고 할 때 누가 이 산소나 양분을 공급해 주냐? 피가 폐? 맞아, 폐. 폐에서 그 산소가 들어와서 산소가 어디로 가? 피에 적혈구를 타고 가는 거야. 이 포도당도 마찬가지야. 이 양분을 누가 얘한테 줘? 혈액한테 줘? 피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막 흘러다닌단 말이야. 그 모세혈관에서 이 피가 흘러다니다가 그 피가 얘한테 던져주고 다시 여기 모세혈관이 흘러가. 그럼 다시 얘가 찌꺼기를 다시 그 피에 던져주고 이러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세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의 피를 닿고 있어야 혈관에 닿고 있어야 좋은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표면적이라는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 겁니다. 이게 뭔 뜻인가? 뒤에 있는 시험까지 내가 선생님이 다 같이 얘기해 주는 거다. 자, 우뭇가사리로 묵을 하나 만들 거야. 우뭇가사리가 뭔지는 몰라도 돼. 근데 묵은 먹어본 적 있겠지. 말랑말랑. 묵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젤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푸딩 같은 젤리, 퍼먹는 젤리, 제일뽀 같은 젤리. 뭐지? 하리보 같은 젤리 말고, 더 말랑말랑하고 묵 같은 그런 젤리 생각해. 우뭇가사리가 뭐냐면요, 이 천연 물질이죠.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인데 그걸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고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굳히면 말랑말랑한 묵처럼 만들어지고 다이어트 할 때 좋지. 칼로리가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만들면 이렇게 허연 묵이 만들어집니다. 허연 묵.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좀 집어넣어. 페노프탈레인은 어떤 지시약이야? 염기성과 만나면 빨간색을 띠는 지시약이야. 염기성 용액을 만나면 붉은색을 띱니다. 기본 상식이죠? 이거는 계속 말하지만 이건 상식이라고 하는 거야. 페놀프탈레인입니다. 그래서 PP 용액이라고 이제 많이 과학에서 줄여서 얘기는 해. 페노프탈레인은 염기성 지시약이야. 지시약은 뭐냐면 얘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약품을 지시약이라고 불러.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을 띱니다. 빨간색이 병이요. 야, 그러면 산성과 중성에서는 페노프탈레인은 무슨 색을 띠니? 왜 그러지 마. 무색이야. 색깔 없어.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띠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뭇가사리는 중성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뭇가사리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만들면 희끄무레한 우유색이야. 그냥 완전히 우유처럼 아주 하얀색은 아니고 반투명한 그런 색깔. 그 코코넛 젤리 아니야? 코코넛 젤리 같은 약간 투명한 하얀색? 어쨌거나 그냥 희끄무레한 색이야. 페노프탈레인을 넣어봤자 중성에서는 무색이기 때문에 여전히 희끄무레한 그런 묵처럼 보여. 어쨌든 그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 크기를 좀 다양하게 만들었어. 요만한 걸 이렇게 만들고요. 두 개 하지만 할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작은 거, 큰 조각, 작은 조각과 큰 조각을 만들었단 말이야. 작은 조각, 큰 조각. 내가 이제 입체로 그리기 힘드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옆에서 봤을 때 요런 조각과 요런 조각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에 비유가 되는 거냐면 세포가 작아지면 좋으냐 커지면 좋으냐가 비유되는 거야. 이제 작아지면 좋으냐 커지면 좋으냐. 그래서 작은 세포와 큰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 두 세포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다 집어넣을 거야. 수산화나트륨 용액 다른 거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염기성 용액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우뭇가삭에 페노프타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기성과 만나면 붉게 반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그 수산화나트륨 염기성 용액에 집어넣으면 염기성 용액이 닿자마자 이 바깥쪽은 붉게 변할 거야. 붉은색 물이 들기 시작할 거야. 바로 만났으니까 바깥쪽은 붉은색 물이 들어갑니다. 변합니다, 색깔이. 자, 그런데 시간을 좀 두면 이제 그 밖에 있던 과산화수소가, 그 과산화수소래, 수산화나트륨이 염기성 용액이 이제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이 안쪽까지 붉게 변해. 그런데 얘나 어쨌든 같은 재료니까 스며드는 속도는 똑같겠지. 그지? 만약에 1분에 1cm 스며들었다고 치면 얘는 이 정도 스며들고 여기도 이 정도 스며들고 여기도 이 정도 스며들고 이 정도 스며들었으니 여기 가운데 요만큼만 빼고는 붉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요 정도 1cm 스며들고 1cm 스며들고 1cm 스며들고 1cm 스며들었으니 요 정도 스며들었을 거야. 스며드는 속도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그 입체 같은 그런 깍두기 같은 모양을 댕강 옆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보여. 단면이. 자, 그러면 이 세포가 이렇게 조그마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보다 세포 안쪽까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세포가 이렇게 크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안쪽까지 못 들어오는 거야. 꼴랑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야, 바깥쪽의 물질을 더 확실하게 많은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그걸 보고 물질 교환이라고 그래. 좋은 건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건 버리고. 이런 교환이 얘가 훨씬 좋겠구나. 비율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이죠, 이렇게. 얘를 수치적으로 보자. 이제 우리 책에는 10페이지인가? 10페이지에는 그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자,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 볼 거 없고요. 이것만 보세요. 아이, 책에 있는 김에 다 합시다. 자, 총 3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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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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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3cm, 3cm짜리 이렇게 조각이 있어. 내가 이 세포가 이런 크기, 이런 크기, 이런 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크기, 이런 크기, 이런 크기. 자, 그런데 세포를 꼴랑 요거 하나만 놓고, 세포를 요거 하나만 놓고 비교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 요 정도 생명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요 정도 생명체. 그럼 요 정도 생명체의 크기는, 요런 세포는 하나만 있어도 생명체가 딱 완성이 돼. 근데 요런 정도의 생명체는, 요런 정도의 세포로는 몇 개가 들어가야 꽉 채워질 것 같냐? 몇 개? 27개가 들어가야 꽉 채워지겠지. 왠지 초등학교 수학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cm짜리니까. 1짜리, 요런 거. 요런 큐브가 27개가 쌓여져야 요런 크기가 완성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건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거 빼고요. 아마 여기는 책은 뭐 2, 4, 8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여기 책도 1, 2, 3 맞네요. 그냥 이렇게 봅시다. 중간 하나 빼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생각해봐. 자, 부피가 얼마야? 27이야. 자, 표면적 보자. 이 전체 이때만 거 표면적. 그럼 요 하나의 면적이 얼마지? 3은 9. 9가 몇 개 있어? 6개. 6, 9, 54만큼의 표면적을 갖고 있어.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54만큼. 자, 요걸 봅시다. 요런 놈이 27개가 쌓여 있다고. 자, 그럼 부피가 얼마야? 요런 놈이 27개가 쌓여져 있다고. 그래야지 같은 크기가 되는 거니까, 이 전체 크기가. 자, 부피가 얼마야? 아니, 1짜리가 27개 있으니까 부피는 똑같이 27겠지. 1짜리가 해서 요 정도 크기를 이루고 있다고, 얘가 27개가 모여서. 얘가 27 똑같아, 부피는. 문제가 이거야. 표면적. 내가 이제 뭔가 물질을 통과시키면, 물질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 물질이 이 틈 사이를 다 지나다니면서 얘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지? 자, 이거 하나의 면적이 얼마야? 6자리가 27개가 있는 거지. 6자리가 27개가 있으면 얼마지? 6, 22, 6, 7, 42, 162. 이게 이 얘기입니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떠면 좋다? 크면 좋다. 밖의 면적이 많이 만나야 물질 교환이 유리한 거니까. 부피에 대한, 같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크다고요. 얘보다 훨씬 크다고요. 세포가 작아질수록 좋다는 얘기야. 세포는 커지면 안 좋은 거야. 세포는 무조건 작아져야 좋은 거야. 근데 작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작아지면은 그 안에 핵도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포 소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으니 작아지는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작아질 수 있을 만큼 작아지면 좋아. 세포는. 물질 교환에 유리한 거야. 자, 그래서 세포는 작아지면 좋은데 우리 개체는 또 커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은 세포가 개수를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자기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결론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는 개수를 늘리는 거에 저거가 됩니다. 그 주안점을 둡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보면요. 1번 세포 분열과 생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맨날 비교되는 게 그래서 이겁니다. 코끼리, 개미. 코끼리와 개미는 세포 크기는 비슷해. 개미 세포도 요만하고 코끼리 세포도 요만해. 그런데 몸집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개수 차이가 있는 거야. 코끼리 세포가 훨씬 많아. 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세포의 개수가 몸집을 결정한다. 세포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 크기는 다 비슷해. 신기한 게. 그것도 이제 어떤 뭐 유전의 한 그거죠. 유전의 진화의 어떤 한 모습이기는 하죠. 자, 그래서 세포의 크기. 야, 그 세포가 가장 큰 세포가 뭐지? 큰 세포가 있어 또 근데. 아니요. 그건 다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눈으로 보이는 세포가 있잖아. 아니요. 물론 그런 단세포 생물은 눈 좋은 사람들은 보기도 합니다. 단세포 생물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위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도. 계란이 세포 하나야. 계란. 타조알도 세포 하나고. 타조알도 세포야. 하나야, 그것도. 세포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 종류는 세포인데도 되게 큰 세포가 있어. 근데 그런 건 진짜 특별한 세포고, 그런 건 빼고, 일반적인 세포는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야, 사람의 난자도 눈 좋은 사람은 보인대. 사람의 난자가 한 0.3mm, 그러니까 1mm가 좀 안 되거든? 한참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눈 좋은 사람은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알이나 난자나 이런 건 세포가 좀 커. 근데 그런 특별한 거 빼고 일반적인 세포는 굉장히 작습니다. 코끼리나 개미나. 자, B번 염색체 봅시다, 이제. 자, 세포 벌써 끝났어. 그냥 끝. 아유, 다들 정신 차리세요. 이게 깜빡깜빡 하는 학생들도 있고. 너 왜 머리 자꾸 이렇게 말아? 하지 마. 왜? 왜 꼬고 있어, 그걸? 그거 잘라도 되냐? 그거 자르고 싶다, 야. 야, 묶지 마. B번 염색체. 야, 니네들은 초3도 아니고, 중1도 아니고, 중3 아닙니까? 공부 좀 해야죠. 특히 이번 방학 때, 개학 언제야? 이제 곧 개학 아니야? 네, 일주일 정도? 야, 일주일에 알차게 보내라, 진짜, 공부로. 왜요? 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쉴 것 같다. 그러지 말고, 3년 동안 공부해, 빡세게. 3년만 고생하면 나머지 30년을 편하게 쉴 수 있잖아. 아니긴 한데. 그냥 다 치고. 아이. 좋은 대학 가도 취업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근데
나는 이제 학생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 뭐 나중에 돈 못 벌면 어떡하냐, 취업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나는 그거는 좀 학생답지 않은 고민이라고 봅니다. 학생일 때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 니네는? 빨리 대학 가서 빨리 멋진 남자친구 사귀고 신나게 놀고 그런 생각해야지. 실패. 왜 벌써부터 뭐 취직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걱정을 해. 그 걱정되면 공부해. 걱정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저 머리 빨아져. 에휴. 그러니까 신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세요. 가서 노세요. 가면 또 더럽게 안 놀아 노르라고 해도. 못 놀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네 사정이고 못 노는 거. 난 대학 입학하잖아. 난 미친 듯이 놀으라고 하거든 맨날. 우리 학원 애들한테도 막 야, 이제 미친 듯이 놀아라. 너 이제 공부하. 책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놀아라. 해도 아 이제 대학 왔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죠. 오히려 철든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때는. 열심히 노세요 대학 가셔서. 자 이제 B번 염색체인데요. 염색체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채자가 이제 몸체자고 염색계는 어떤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염색은 말 그대로 머리 염색, 옷 염색할 때 그 염색입니다. 색깔이 이제 입혀지는 그런 거. 옛날 과학자들이 세포를 이제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 보니까 뭔지도 몰랐어. 뭔가 있는데 염색약에 염색이 잘 되는 놈이 있어. 니네 세포를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잖아. 안 보여. 투명해. 워낙 작아서 빛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색깔이 막 이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얼핏 뭔가가 보이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염색을 해서 봐야 되는데 색깔을 입혀서 봐야 되는데 색깔이 다른 거는 잘 안 입혀져. 근데 이상하게 색깔이 잘 입혀지는 놈이 있어.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염색체라고 이름을 먼저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놈이었던 거지. 나중에 보니까. 자, 염색체를 알기 위해서 오른쪽에 우리 책에 조그맣게 그림이 하나 나와. 요 그림. 요건 그림이 하나 나와.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칠판에 그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할 텐데 이 책과 반대 방향으로 하여튼 다시 볼 겁니다. 자, 근데 또 칠판을 보세요. 니네가 아무것도 몰라도 사실 그동안 뭐 DNA, 유전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 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DNA, 유전자 결국 다 염색체 얘기인데 얘가 세포 안에 어디에 있냐? 핵 안에 있어. 핵 안에 염색체가 있음, 핵 안에 DNA가 있음, 핵 안에 유전자가 있음. 이런 말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지 않았냐? 그치? 그러니까 핵 안에 이런 놈이 있는 거야. 지금은 핵 안에 있다는 게 관점이 아니고요. 핵 안에 그 DNA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 DNA가 너네 이렇게 이중가닥으로 이렇게 이쁘게 막 서로 이렇게 열착기처럼 이렇게 있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죠? 요게 DNA가 두 가닥이 서로 비비 이렇게 나사처럼 꼬여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잖아. 크릭하고 이제 왓슨이라는 과학자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 그리고 도대체 유전이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엄마랑 딸을 닮았는데 왜 닮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상하게 완두콩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맨델이 실험을 하는데 왜 이게 빨간 완두가 나오고 노란 완두가 나오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초록 완두가 나오고 이런 거 주고 근데 결국은 다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좀 마음 아픈 현실이긴 한데요. 이게 DNA인데 이 DNA에 니네들의 어떤 키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뭔가 가지고 아니 그 닮은 것도 DNA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성격도 달라요? 성격도 DNA에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런 말을 계속하면은 뭐가 돼버리냐면 뭐지? DNA 유전자 결정론자. 그래서 너는 뭐 안 돼. 넌 네 DNA가 공부 못하는 DNA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 안 돼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을 줘야 공부를 하지.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 건데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실처럼 생긴 애가 핵 안에 들어있어. 근데 이게 실처럼 생겼지만 얘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 자, 확대해서 보면 이런 이중가닥이라고. 이런 이중가닥.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게 철사래. 열착들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데 현미경으로 봐도 여기까지 보이진 않아. 현미경으로 봐도 전자 현미경으로 봐도 저게 잘 안 보여. 그 정도로 작은 구조야, 저런 구조가. 되게 신기하지 않냐?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을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저 이중가닥을 밝혀내고요. 한 50년, 70년 전에. 대단한 거지.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DNA라고 불러. DNA. 요걸 DNA라고 부르고 DNA는 DNA 유전자랑 다른 말이야. 유전자는 뭐냐면은 DNA가 전체가 다 뭔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싹 다 우리한테 유리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니야. 정보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정보가 의미 없는 게 좀 있는 데가 있어. 자, 다시 요렇게 DNA가 있다고 DNA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뭔가 의미 있는 정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자꾸 신호는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없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의미 있는 정보.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게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애는 나한테 쌍꺼풀을 만드는 DNA가 여기 들어있어서 쌍꺼풀을 만들어줘. 얘는. 그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피부색. 피부가 하얀 피부. 흰 피부를 만드는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어. 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는 인간한테 어떤 정보가 특별한 정보를 주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뭔가 기능을 갖는 그런 정보가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해. 그런 부분. 따라서 그런 부분은 되게 많겠지. 참고로 쌍꺼풀 유전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이 되는데 피부 색깔 유전자는 한 7개 정도의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피부색을 결정해. 그래서 한두 개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되게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쌍꺼풀 유전자, 피부색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또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곱슬머리를 결정하는 거. 이 유전자가 있으면 곱슬머리, 뭐 이 유전자가 있으면 생머리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얘기한다.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DNA는 그냥 가닥을 얘기하는 거고요. DNA는 가닥을 얘기하는 거고 유전자는 그려서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얘는 두 가닥은 진짜 확대해서 본 거고 그냥 대충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 정도로 봐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실 하나로 보입니다. 두 가닥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염색사라고 불러. 사자가 저기 한자로 뭐냐면 실사자야. 실사자. 실로 보인다고. 자, 그래서 염색사로 저렇게 존재하고요. 평소에 그냥 핵 안에 DNA는 염색사 형태로 실로 있어. 실 모양으로 있어. 근데 제가 특별한 조건일 때 제가 빙빙빙빙 꼬이기 시작해. 저거야, 저거. 저렇게 꼬이기 시작해. 조금 있다가 그 머리를 좀 쓸 거야. 자, 이 염색사는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실 같은, 가느다란 실 같은 거야. 가느다란 실 같은 거. 근데 얘가 스스로 막 계속 꼬이고 두꺼워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세포 분열할 때 두꺼워지기 시작해. 그럼 봐라. 얘가 실인데 얘가 꼬여. 꼬이면 두꺼워지지. 근데 얘가 꼬이는 게 언제 두꺼워지냐면 니네 실 같은 걸로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을 가늘게 이렇게 있을 때 한쪽을 누가 잡고 있고 한쪽을 계속 꼬아. 계속 꼬우면 얘가 팅팅팅팅팅 말려갈 테고 말려가면서 얘가 지 스스로 다시 틱틱틱틱 꼬이면서 점점 압축되면서 두꺼워지는 거 본 적 있냐? 그게 이거야, 이거 봐봐. 여기 염색사야. 요 한 가닥 염색사니까 이 실 같단 말이야, 자. 이 실 같단 말인데, 이거 봐봐. 벌써 얘가 몇 가닥 꼬였더니 이렇게 두꺼워 보이잖아. 이게 막 이게 꼬는 겁니다. 꼬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점점 얘가 말리니까. 용수철처럼 말리니까. 근데 얘가 그냥 한 번만 꼬이는 게 아니라, 한 번 꼬이는 게 아니라 꼬였다가 내가 중간 잡고 다시 와서 또 꼬고, 중간 잡고 다시 꼬고 또 꼬고, 계속 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염색사는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많이 보인다 그랬다.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봤자 잘 안 보여. 근데 얘가 꼬여서 이렇게 두꺼워지면요, 그냥 니네 학교에도 다 광학현미경 이렇게 밑에 보는 게 광학현미경이 있는데 그런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일 정도로 엄청 두꺼워져. 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이 되는 어떤 덩어리, 몸책자를 써서. 염색사랑 염색체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야. 근데 그게 풀려 있느냐, 꼬여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현미경으로 잘 보입니다. 이 정도 두꺼워지면. 자, 이게 염색체까지 오는 건데 문제는 염색체는 일반적으로 이런 막대 모양인데 항상 책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면은 X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 우리 책만 봐봐. 우리 책도 X자 모양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뭔가 있고 이렇게 뭔가 있고 이렇게 뭔가 있는 X자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얘가 염색체 맞아. 근데 이 염색체 X자 모양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막대 모양이야. 그냥 단순히 꼬여 있는 거에 불과하니까. 꼬이면서 뭔가 작업이 하나 일어나서 얘처럼 X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X자 모양으로 많이 그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일 거야. 이런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꼬여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해계는, 사람의 해계는 이런 염색사, 이런 실이 46개가 있어. 46개의 실이 제각각 꼬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런 꼬인, 이런 막대기, 결국은 이런 막대기. 꼬였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런 막대기가 46개가 존재하는 거야. 핵 안에. 그럼 이런 막대기가 46개가 존재하는데 그런 핵이 우리 몸에 몇 개가 있을까? 세포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 60조개가 있으니 저런 46개씩 꼬인 저런 핵도 60조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60조개는 핵이 이런 염색체가 다 똑같아. 하나도 틀림없이 다 똑같아. 똑같은 복사본이 60조개가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제가 몸을 이루고 있는 저 세포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염색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눈의 세포나 근육세포나 간세포나 심장세포나 어떤 세포를 띄워놔도 그 안에는 이런 염색체가 똑같이 다 들어있어. 싹 다 복사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되더라. 그래서 염색체가 일단은 X자 모양으로 바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일단은 저 정도까지 해서 염색체가 보이더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책 보자.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1번 염색체.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거기다 밑줄을 좀 칩시다. DNA와 단백질을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DNA와 단백질 밑줄 두 개 치시고요.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에다가 위에 여백 좀 있죠? 히스톤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단백질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 사이에 중간중간 구슬처럼 이렇게 껴있어. 염색사에 이렇게 중간중간 구슬처럼 이렇게 껴 있습니다.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저 단백질 이름을 히스톤이라고 부른다. 정도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DNA 유전물질 이렇게 써있죠? 동그라미 1번 DNA. 자, 화살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 밑줄. 그래서 이제 정보 있는 그런 곳을 내 DNA라고 부릅니다. 자, 2번 뭐죠? 유전자. 그래서 DNA와 유전자는 다른 말입니다. 유전자 봅시다.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밑줄 쳐. 특정 부분, 정보가 있는 특정 부위가 유전자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염색 분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자, 다시 염색 분체. 자, 염색 분체가 뭔지 내가 설명 안 했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지금은 몰라. 그냥 밑줄만 칠 거야. 염색 분체 밑줄 네모칸 치시고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밑줄 치시고 그 옆에 화살표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밑줄 치고 별표 좀 쳐놔.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같은 놈이야. 완벽한 복사 형태야. 복사됐으니까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염색 분체는 일단 이렇게 보고 세포 분열할 때 내가 다시 설명할 거야. 염색 분체는.
자, 2번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한 10분만 더 합시다. 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자, 이것도 밑줄 좀 칠 건데 숫자 다 외워야지. 46개. 같은 말로 23쌍이에요. 한 쌍이 2개씩이니까 46개가 있다도 정답이고 23쌍이 있다도 정답이야. 이런 거 문제 당연히 속이게 나오겠지. 46쌍이 있다. 그럼 틀리는 거야. 이건 46개고요. 23쌍입니다. 다 밑줄 쳐놓으세요. 46개, 23쌍이 있다. 왜 쌍이라는 말을 붙일까? 저 46개 중에 23개는 엄마한테 받았고 23개는 아빠한테 받았어. 그래. 그래서 쌍을 이루는 거야.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야. 니네 몸에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야. 정확하게 니네 몸의 유전자의 DNA의 절반이 아빠한테 온 거고 절반이 엄마한테 온 거야.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더 받지도 않았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기형아예요. 진짜야, 농담이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기형을 만들어, 몸에서. 그러니까 다 정상인 것 같잖아, 내가 보기엔. 정신적 거 빼고. 왜 날 보지? 아니, 노보웨이 한 거 아니에요? 머리 꼰거 본 거야, 머리. 정신적으로. 왜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 정상이라고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상동 염색체. 자, 용어 정리부터 할 거야. 지금 염색 분체 네모칸 쳤다. 중요하다고. 용어야, 용어. 1번 상동 염색체. 자, 상동 염색체 또 다시 네모칸 쳐야겠죠? 상동 염색체.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 염색체. 밑줄 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 염색체. 제발. 크기, 모양 같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아. 크기, 모양 같아. 근데 화살표 유전 정보가 다르다. 밑줄 치고 별표 좀 쳐놔. 유전 정보가 다르다. 아까 여기는 뭐야? 염색 분체. 유전 정보 같다에 밑줄 치고 별표 쳤지.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아. 근데 상동 염색체는 크기랑 모양도 다 똑같은데 유전 정보가 달라. 같지가 않아. 왜 다를까? 하나는 아빠 거고 하나는 엄마 거라 다른 거야. 그건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똑같은 똑똑한 애가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됐으면. 봐, 이 선생님, 내 아들 봐봐. 지금 뭐 닮아가지고, 아주 이 새끼. 선생님 아내한테 나 닮았어야 되는데. 안 해. 어제 보지도 않아. 저거 올려도 뭐. 보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따, 이건 좀 추가로 내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르다. 다음, 2번. 상염색체가 보이죠? 자, 이것도 당연히 뭔가 네모칸 치고요. 자, 옆에 읽어볼게요. 상염색체. 남녀 공통 염색체입니다. 남녀 공통 염색체 밑줄 치시고요. 저 끝에 1번에서 22번까지 22쌍 밑줄 치세요. 총 23쌍인데 22쌍이 상이야. 상염색체야. 또 꼴락 한 쌍 남지 이제. 그게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3번 성염색체. 네모칸 안 치시고요. 옆에 읽어보자. 성을 결정한 염색체. 자, 끝에 X 염색체, Y 염색체 두 개 밑줄 딱 치시고요. 한 쌍. 자, 염색체가 46개를 가지고 예를 들기 너무 많아서 이제 적당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이제 만납니다. 근데 아빠가 자기가 이제 유전자가 있겠지. 그 유전자의 정확하게 반을 애한테 물려주고 엄마도 자기 유전자의 반을 물려줘. 근데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도 이 아빠의 엄마 아빠의 반반씩을 물려받은 거지. 또 엄마가 갖고 있는 유전자도 엄마의 아빠 엄마가 반반씩 물려받은 거고. 이게 다 자기 조상에서 반반씩 물려받으면서 내려오는 거야. 결국은. 아빠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아빠 이제 세포의 핵이고 엄마 유전자 이제 엄마의 세포의 다 핵이야. 아빠 유전자가 선생님 이제 유전자를 그릴 건데 저 염색체를 그리기 시작할 건데 아빠도 쌍을 이루면서 갖고 있을 거다. 계속 말하지만 아빠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반쪽씩 받아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아빠 유전자가 요런 유전자가 있어. 요런 유전자가 있어. 또 이런 유전자가 이렇게 타원 같이 요런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만 그립시다.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상동 염색체라는 게 존재하는데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은 같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또 이렇게 생긴 게 또 크게 모양 같아. 이렇게 생긴 게 아빠한테 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쌍으로. 근데 색깔이 다르지 지금. 선생님 색깔 다르겠단 말이야. 왜 다르겠을까? 둘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서로 다른 걸 받았단 말이지. 유전 정보가 다르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쪽에는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쌍꺼풀 만들지 않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다를 수가 있어. 쌍꺼풀이라는 요소는 똑같아. 하지만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 만들지 않는 유전자. 곱슬머리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곱슬머리 유전자, 곱슬 앞머리 뭐지? 생머리 유전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보조개도 유전이야. 보조개 유전자가 있고 보조개가 없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주근깨를 만드는 유전자, 주근깨를 만들지 않는 유전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같을 수도 있어. 엄마, 아빠가 싹 다 주근깨가 유전자만 있어. 유전자만. 그 자기 자식한테 주근깨 유전자밖에 물려줄 수가 없어. 그러면 주근깨 유전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물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 크기는 똑같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고. 정보가 다르다고. 정보는 유전 정보는 다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생명체는 염색체가 4개가 있고 쌍으로는 2쌍이 있는 거야. 됐지? 자 이쪽 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크기와 모양이 염색체가 다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인간이 몇 마리가 있어? 선생까지 8마리가 있잖아. 그 8마리는 46개의 염색체를 다 갖고 있을 테고 그 46개의 각각 1번부터 22번까지 쌍으로 존재하니까 크기와 모양이 다 같을 거야. 따라서 이 엄마도 뭔가 유전자가 있긴 있겠지만 엄마가 갑자기 이런 유전자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엄마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또 색깔 다르겠지. 왜? 사람이 다른데 유전자가 다르겠지. 야 엄밀히 말하면 엄마 아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야. DNA가 전혀 섞일 일이 없어. 엄마 아빠는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는 당연히 피가 섞였겠지만 니네의 엄마 아빠는 서로는 완전 남남이 만나서 결혼한 거란 말이지. 색깔이 뭐가 있냐 여기. 그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여기에도 유전자가 서로 다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을 뿐이지 다릅니다. 자 이럴 때 요 삼각형 이런 애들을 무슨 염색체로?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 이런 애들을.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두 쌍 선생님이 그려놓은 겁니다. 상동 염색체를. 그리고 편의상 선염체는 지금 쓰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남녀 구분 없이 갖고 있는 게 상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염색체 4개를 그렸고 4개씩을 그렸고 얘를 상동 염색체를 그린 겁니다. 이게 다 한자야. 이 서로상 같을 동. 서로 같다고. 자 그래서 이 같은 염색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 말하지만 다 달라. 계속 말하지만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유전자,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유전자, 피부를 검붉게 만드는 유전자, 이게 지금 회색으로 만드는 유전자 다 다를 수가 있어. 피부색 뭐 이렇게 좋아해. 자, 어쨌든 이 두 유전자가 만나면 이제 애가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이제 애가 태어나죠. 애가 태어나요. 이 애도 유전자 갖고 있을 거야 이제. 얘가 사람이라면 유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될까? 4개. 염색체를 4개 갖고 있어야겠지. 왜냐면 사람이라면 4개 있는 거니까. 삼각형 2개, 타원 같은 거 2개가 있겠지. 그지? 자, 이제 문제가 생겨. 아빠, 엄마한테 다 물려받으면 얘가 8개가 돼버려. 그지? 4개를 다 물려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8개는 사실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이면. 그래서 아빠가 눈물을 머금고 자기 유전자에 반밖에 안 줍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자기 유전자에 반밖에 안 줘. 반밖에 안 주면 둘 중에 하나를 얘한테 주고 둘 중에 하나를 얘한테 줘. 이렇게 2개 준다는 뜻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줘. 눈 감고 제비뽑기 하듯이 줍니다. 자, 만약에 이 둘 중에 애한테 요걸 준다고 쳐보자. 애는 요걸 갖게 될 거야. 엄마는 둘 중에 요걸 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렇게 만나겠지? 그리고 아빠가 요걸 준다고 하자. 빨간 거. 그럼 아빠가 준 거 이렇게. 엄마가 파란 거 준다고 할까? 이번에는 이렇게. 애는 요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아빠가 쌍꺼풀이 있어. 참고로 쌍꺼풀은 이제 나중에 보는데 우성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쌍꺼풀 만든 유전자가 있고 쌍꺼풀 만들지 않는 유전자가 있어. 둘 중에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둘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겠지. 누가 아빠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유전자가 싸우면 쌍꺼풀을 만든 유전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빠가 쌍꺼풀이 있어. 이렇게. 얘가 있기 때문에. 자, 엄마가 쌍꺼풀이 있어요. 엄마도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쌍꺼풀 만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엄마도 쌍꺼풀이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이 결혼해서 어이구 우리 둘 쌍꺼풀 있으니까 쌍꺼풀 있는 애가 태어나겠네. 그런데 얘 어이씨 이거 안 되겠지. 다시 이렇게 얘를 받았네요. 쌍꺼풀 없는 유전자를 받았네. 또 얘 엄마의 하필이면 쌍꺼풀 없는 유전자 받았네. 얘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이런 애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남자면 괜찮은데요. 이제 딸이면 아이 쌍꺼풀도 없다고 이제 쌍꺼풀 수술해달라고 나중에 그러는 거야. 이런 애가. 그리고 나는 뭐 왜 엄마 아빠 쌍꺼풀 다 있는데 나는 없냐고 막 징징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유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물려받을지는 몰라.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겠어? 46개, 23쌍 중에 뭘 받을지 모르는 거야. 엄마한테 뭘 받을지 아빠한테 뭘 받을지. 경우의 수 잠깐 볼까? 아빠가 이런 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23쌍 있어. 그럼 아빠가 그 23쌍 중에 자식한테 주는 조합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2의 33가지의 경우의 수로 애한테 뭔가 자기 걸 물려주는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죠. 2의 23승계의 경우의 수로 자식한테 물려줘. 이런 많은 조합의 경우의 수로 자식한테 물려주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안 닮은. 아까 했던 그 얘기야. 엄마 아빠 다 똑똑해도 애가 물론 똑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럴 때 등장하는 게 상동 염색체의 개념이고요. 자, 또 하나. 성 염색체는 뭐냐면 X 염색체, Y 염색체라는 염색체인데 얘네는 같은 상동 염색체로 취급은 하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지가 않아. 참고로 X 염색체는 이만하게 생겼는데요. Y 염색체는 생기다 말았어요. 약간 삐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삐꾸라고 하면 되죠. 여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서로 모양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손잡고 다녀. 쌍이야. 얘네들은. 이렇게 모양과 크게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거든. 얼마나 사이 좋아, 보기 좋아. 근데 쟤네들은 X, Y 염색체는 서로 모양과 크기도 다른데 손을 잡고 다닙니다. 자, 저거는 말 그대로 성을 결정해. 아빠죠. 아빠는 X, Y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 그러니까 핵 안에. 엄마는 핵 안에 X, X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둘 중에 누구를 아이한테 물려줄지, 둘 중에 뭘 애한테 물려줄지는 또 이것도 무작위적인 거야. 자, 둘 중에 뭘 줄까? X, Y 줄까? Y 줍시다. 둘 중에 뭘, X밖에 없죠? X 줍시다. 그럼 얘는 아들이네요. X, Y 염색체는 아들이거든. 남자거든. 자, 만약에 아빠가 X, Y 중에서 X를 물려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엄마는 어차피 X밖에 못 주니까 얘는 딸입니다. 아들의 자식의 성별을 결정하는 건 남자야. 그래서 남자 아빠의 유전자 중에서 무엇을 애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애가 성별이 결정돼. 어차피 엄마는 X밖에 못 주기 때문에 성 염색체가 X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상염색체는 23쌍이고 성염체는 XY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조합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22 플러스 XY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22 플러스 XX라고 표현을 많이 해. 22쌍, 1쌍, 총 23쌍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22쌍, 1쌍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법이야 이거는 표현법. 자, 그래서 XY 염색체, XX 염색체가 성 염색체 22개, 22쌍, 22쌍 이게 상 염색체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거기 보면요 밑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림이 여자 염색체 구성은 남자 염색체 구성을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본 거야.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네모 박스 왼쪽 위에 1번 염색체에 딱 표시한 거 봐봐.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죠? 2번 한 쌍도 똑같고 3번 쌍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데 오른쪽 맨 아래 여자 염색체는 XX 염색체고 남자 염색체는 XY 염색체인데 그 Y 염색체 보니까 약간 찌그러졌고 조그맣게 뭔가 이상이 있죠. 그런데도 그게 하나의 염색체 역할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 쌍으로 보지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쌍으로 보지 말고 44 플러스 XY, 44 플러스 XX가 이렇게 되겠지? 자, 44 플러스 XY 중에서 정확히 절반을 애한테 줍니다. 애한테. 다시. 이 중에서 22개 X를 주거나 애한테 22개 Y를 주거나. 자, 엄마도 정확히 이거에서 22개 X를 주거나 22개 X를 주거나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서 이렇게 만나면 44개 XY가 돼서 아들이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요. 44개 XX가 되어서 딸이 됩니다. 정확히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염색체에 반만 물려주기 때문에. 자, 뭐 보시고요. 조금 쉬고 다음 내용 들어갑시다. 아직 이 페이지 안 끝났어요.